안녕하세요. 황윤입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지난주까지 우리가 10강을 마쳤어요. 1강부터 지금까지 매주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 감사드려요. 오늘은 그동안 강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요약하는 스페셜 편으로 준비했어요. 1강부터 10강까지 전체 내용을 요약하면요. 공부와 기분 좋음의 관계, 그리고 공부는 단순히 점수나 등수만이 아니라 학생이 하는 일이다예요. 공부가 학생이 하는 일이다 라는 말이 참 묘해요. 점수나 등수라 하면 뭔가 명확하게 잡히는데 학생이 하는 일이다 하면 왠지 애매모호하게 느껴져요. 알 것 같기도 하고 도통 뭔 말인지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요. 그럴 거예요. 공부에 대한 생각이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거든요. 꾸준히 강의와 상담 내용을 듣다 보면 명료해질 거예요. 칭찬으로 공부시키는 일도요, 내 자식이니까 무작정 칭찬할 것 같지만 도리어 내 자식이라서 칭찬을 더 안 해요. 아이의 엄하게 키우는 것이 아이를 위해서 더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거든요. 내 자식이니까 더 엄격하게 키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사람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고 유익한 말이라도, 나에게 꼭 필요하고 중요한 말이라도요, 무조건 듣고 바로 하지 않아요. 내 안에서 논리가 명확하게 서기 전까지는 바꾸지 않거든요. 그래도 선생님이 쉽게 알려주셔서 자책하지 않고 마음 편하게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선생님이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지 말라고, 화가 나면 화를 내도 된다고 하셔서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답답한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거든요. 화가 나는데 억지로 참으려니까 너무 힘들고 참다가 더 못 참고 화를 낼 때는 극단적인 말까지 쏟아부으면서 화를 내거든요. 맞아요. 억지로 참는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지요. 무작정 노력한다고 참아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노력할수록 화를 참기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자신을 탓하게 돼요. 내가 성격이 더러운가 보다. 내가 엄마답지 못한가 보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나 보다 등등 자책하는 마음만 들거든요. 정말 제가 그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화가 나면 참지 말고 화를 내되 대신에 화를 낸 결과를 꼭 살펴보라고 하셔서 이 말이 뭔 말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어요. 이해가 안 가도 선생님 말씀대로 해보니 화를 내는 내 의도와 결과가 다른 거예요. 우리 아이가 엄청 기분 나빠서 저에게 막 화를 내서 속으로 뜨끔하고 당황했어요. 내가 화를 낼수록 우리가 서로 싸운다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는 이유는 공부를 안 해서 공부시키려고 한 일이지 우리 아이를 미워해서나 아이와 싸우려고 화를 낸 거가 정말 아니거든요. 화를 낼 때마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분 나쁘게 끝나는 것을 계속 경험하다 보니까 화를 안 내는 것이 더 이득이다 라는 선생님 말을 알아듣게 됐어요. 화를 내서 공부시킬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알게 된 거예요. 공부는 시키고 싶고 화내는 것은 효과가 없고, 그래서 지금은 공부시키려고 어떻게든 우리 아들 기분 좋게 해주려는 자세는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잘하셨어요. 박수. 너무 잘하셨어요. 기분 좋게 해주어야 공부한다는 이 간단한 원리를 우리는 왜 지금까지 몰랐는지요. 그죠? 기분 좋게 해줘도 공부할까 말까 한 우리 아이에게 화를 내서 공부를 시켰으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얼마나 오해했겠어요. 공부가 고맙기는커녕 나를 괴롭히는 나쁜 애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공부랑 친해져야 하는데 친해지기 어렵게 만들었어요. 제가 우리 아이랑 공부 사이를 이간질했네요. 근데 선생님, 기분 좋게 해주면 공부하러 들어가기는 해요. 하지만 공부 시간이 어찌나 긴지 정말 속 터져요. 그래도 화내지 않으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화내면 오늘 공부 실패다 싶어서요. 그런데 1시간 준비해서 기껏 30분, 40분도 못 채우고 공부 다 했다고 나와요. 그래도 잘했다고 칭찬해주라 하셨는데 솔직히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엄마가 기분 좋게 해준 결과 아이가 공부를 했으니 엄마도 잘하셨고 아이도 잘했어요. 제가 칭찬받을 일 뭘 했나요? 기분 좋게 해줘도 공부 준비는 하는데 시간 다 보내고 자기 공부는 꼴랑 3, 40분밖에 안 했는데요.
30분, 40분도 아이 입장에서 보면요,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공부 준비 시간이 긴 이유는 공부가 서툴러서 그래요. 우리 어른들도요, 서툰 일 해보면, 저는 지금도 음식 만드는 일이 서툴거든요. 그러니까 서툰 사람은요, 주방에서 2시간, 3시간 뭔가 막 하는 것 같은데, 식탁에 올라온 요리는 별거 없어요. 싱크대 잔뜩 어질러 놓고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과물은 딱히 내세울 게 없어요. 서툴면 그래요. 서툰 일도요, 매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속도가 빠르게 되고 일머리가 생기지요. 누구나 서툰 일 하기 싫어요. 잘하는 일 또는 익숙한 일 하고 싶지 서툰 일 하기 싫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그 서툰 공부를 기분 좋게 해줘서 아이가 30분, 40분씩이나 했으니 엄마가 참 잘하셨어요. 칭찬받을 일이죠. 아이도 엄마 말을 듣고 했으니까 참 잘했어요. 칭찬받을 일이에요. 기분 좋음이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시는 것처럼 공부는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재미없고 하기 싫은 일이라서 공부할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트레스가 이렇게 큰 일을 뭐랄까요, 가끔씩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하려면 기분이 좋아야 가능해요. 어른은 기분이 안 좋아도 그나마 참고 견딜 수 있지만 아이는 아직 어려서 못 견디고 그만둬요. 정말 처음에는 기분 나쁜 방법으로 매일 공부시킬 수 없다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우리 큰아이 중1학년이고 둘째가 4학년인데요. 강의를 듣기 전까지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방법이에요. 아이랑 깔깔 웃으면서 재밌게 같이 놀다가도 공부할 시간이다 싶으면 제 표정이 갑자기 싸늘하게 변해요. 명령조로 화를 내듯이 어서 들어가서 숙제해. 너 제대로 정신 차리고 집중해서 해. 딴짓 하지 마. 이렇게 마치 야단치듯이 말했어요. 공부와 기분 좋음은 정말이지 한 번도 연결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서로 공부 이야기가 나오면 언제나 싸우고 끝이 났는데 엄마를 무시하고 버릇없이 구는 우리 아이 문제라고 생각했지 내가 우리 아이를 화나게 만들었다고는 1도 생각 못했어요. 근데 선생님, 실컷 기분 좋게 해주어도 왜 한 번에 1시간씩 2시간씩 공부 못할까요? 중1학년이 꼴랑 3, 40분 공부하고 다 했다 하니 말이 되냐고요. 나 참 한심해서. 지금 엄마는 30분, 40분 공부를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아이가 잘한 일을 못한 일이라고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화내듯이 말하는 말투가 안 고쳐져요. 중학교 1학년 다른 집 아이가 1시간, 2시간씩 공부를 거뜬히 해내는 거가 우리 아이에게 뭐 그리 중요해요. 다른 집 아이와 우리 아이를 비교하는 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 아이 공부 능력이 30분, 40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30분, 40분이라도 엄마가 잘했다고 인정해주면 아이는 최소한 매일 그만큼씩은 집중해서 해요. 그렇기는 해요. 처음에는 30분, 40분 공부도 하다 말다 하더니 지금은 제가 기분 좋게 아들 요구를 다 받아주니까 매일 하더라고요. 서툰 일 잘하는 방법은 매일 하는 거예요. 시간을 질질 끌면서 겨우 30분, 40분 공부한 거가 객관적으로 잘해서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30분, 40분 공부를 인정받아야 1시간, 2시간 공부를 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일부러 깨부리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 아들의 공부 능력이 그만큼이라 어쩔 수 없어요. 한 번도 1시간 이상 공부해 본 적이 없는 아이가 처음부터 1시간, 2시간씩 집중해서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공부 시간은 늘어요. 정말 그렇게 될까요? 저는 옆에서 보고 있으면 속이 터져요. 벌써 나오냐?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데 이렇게 말하면 싸울까 봐서 참아요. 싸우는 것보다 참는 것이 낫더라고요. 그나저나 어느 세월에 그동안 밀린 공부를 다 따라잡나요? 요즘 아이들요, 익히는 공부, 즉 자기 공부를 안 하고 학원에서 떠먹여주는 수동적인 공부를 해요. 30분, 40분이라도요, 매일 자기 공부를 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수업 태도가 달라져요. 점점 알아듣는 내용이 많아지는 걸 본인이 느끼거든요. 그럼 재밌어요. 자연히 지난 공부, 그동안 밀린 공부까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게 돼요. 그때까지 엄마가 힘들더라도 기다려줘야 돼요. 단번에 안 되거든요.
엄마가 할 일은 아이를 기분 좋게 해주고, 그날 해야 할 공부를 내일로 미루지 않게끔만 챙겨주시면 돼요. 엄마가 일관성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챙겨주어야 아이가 힘들고 하기 싫어도 미루지 않고 자기 공부해요. 실컷 챙겨주다가 귀찮다고 그만두고 이렇게 하다 말다를 반복하면 아이도 자기 공부를 하다 말다 그래요. 그 일관성이 어렵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학원에 보내면 편하기는 해요. 내가 안 챙겨줘도 학원에서 다 알아서 해줄 거니까요. 학원은 학교처럼 배우는 공부의 연장선이라 자기 공부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엄마가 할 일을 학원이 대신할 수 없거든요. 그 이유는 다음 시간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